이번 전국지표 조사 결과는 앞서 조 캐스터가 말씀하셨듯이 긍정 46, 부정 46으로 사실상 같습니다. 예, 추세적으로 이 조사에 따르면 추세적으로 조금 긍정평가가 좀 내려오고 있는 건 사실이고, 그러나 이제 45%에서 팽팽한 건 우리가 이제 줄다리기 할 때 뭔가 이렇게 단체전을 하면은 팽팽하게 기울지 않고 이렇게 맞서는 게 있잖아요. 지금은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. 네. 그럼 어떤 요인이 가장 영향을 미친 걸로 보십니까? 일단 긍정평가가 계속 높았던 거는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평가가 일관되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. 그러면 그것이 이제 긍정평가를 지탱해주는 요소고, 좀 흔들리고 있는 건 역시 압도적으로 부동산 정책. 네. 최근에는 이제 검찰 이슈, 이게 또 재발화가 됐잖아요. 이제 국감장에서 충돌하면서 그런 것들도 조금 영향 미치지 않았을까,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정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? 어쨌든 지금 지지율을 떠받치는 이제 플러스 요인하고 하락시키는 요인, 이게 지금 서로 이제 좀 충돌을 하면서 사실은 한 격주, 한 2주간의 어떤 변동을 보면 사실 그 폭이 큰 건 아니고요. 좀 기간을 넓게 봤을 때 이제 하락 경향이라는 건데, 여기서 이제 국정평가의 지지율에 어떤 급락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 가장 큰 요인을 보자면 역시 이제 코로나 대응. 지금도 한 70% 이상이 이제 코로나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, 사실은 악재들이 많았거든요. 여권에 악재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하락의 속도를 좀 이렇게 늦추는 좀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고, 그러니까 하락 요인 같은 경우, 이제 부동산 요인 같은 경우, 지난 7, 8월 이제 한참 이제 부동산 이슈가 나왔을 때, 그러니까 50% 이제 좀 많이 웃돌다가 이제 좀 40%대로 좀 진입하는 이런 과정 초기에서는 이제 부동산 이슈가 좀 많이 영향을 미친 것 같고, 근데 최근에는 이미 좀 반영된 거 아닌가? 좀 그런 느낌이 좀 들기는 해요. 그러니까 계속 이제 부동산 이슈는 이제 불거지고 있는데, 그 논란의 어떤 규모에 비해서 대통령 지지율 하락폭, 이게 막 커 보이지는 않고요. 최근에 좀 지지율 하락의 어떤 직접적인 요인이라면, 저는 좀 최근에 와서는 좀 검찰 개혁이나 좀 이쪽으로 이쪽 영향력이 더 큰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.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6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20대에서만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더라고요.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, 더 낮아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쭉 낮았던 건지, 혹시 코로나 시국의 어떤 취업난 이런 것들이 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혼자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. 그러니까 보시기에 어떠세요? 20대는 30, 40대에 비해서 이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평가가 낮았죠. 20대 남자는 일관된 지금 흐름이었고요. 이 조사도 보면 사실 부정평가보다, 긍정평가보다 부정평가가 높기도 하지만, 물론 이제 매우 못함도 낮긴 하지만 매우 잘한다고 하는 아주 강한 긍정도 6%밖에 안 돼요, 20대가. 그러니까 아주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.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? 근데 최근에 청년 실업률은 좀 8.3%, 최근 청년 실업률이 그러면 5, 6월에는 한 두 자릿수까지 올라갔었거든요. 근데 모르겠어요. 이 문제는 아닌 것 20대 남자하고 여자가 지금도 계속 격차가 벌어진지 모르지만, 이 정부 초기에 같은 세대 안에서 20대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지지율 차이가 굉장히 커요. 그리고 저는 제가 여론조사를 본 이래로 이렇게 특정 세대에서 남녀 차이가 큰 거는 처음 봤습니다. 이 정도 누나 처음 봤고. 그래서 역시 젠더 이슈가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좀 있고요.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또 아까 이제 8월달 여름에 나온 것은 이제 정책에 대한 평가죠. 이게 잘 될까라는 거지만, 지금은 이제 이사를 다니면서 체감하는 단계거든요. 집을 팔거나 전세를 옮기거나 하기 때문에. 그래서 요 이슈는 아까 이제 정 박사께서는 요거는 조금 이제 어느 정도 반영된 거 아니냐 그러지만, 실제로 움직이면서 체감할 때는 좀 다르게 또 영향을 더 부정적으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이슈다. 그다음에 주식과 관련된 거, 이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, 젊은 사람들은 이제 자산을 좀 불려보고 싶은데 그런 욕망을 갖고 있는데, 이 정부가 내놓는 거는 그 욕망을 자꾸만 규제하려고 누르려고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이미 자산이 어느 정도 형성된 사람들은 모르겠지만, 젊은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불만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. 정 박사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? 20대 지난 지지율. 대선에서의 투표를 보면 사실은 20대에서의 어떤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율,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의 어떤 지지율을 보면 예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낮았던 건 맞고요. 정권 초기에는 사실은 기대감이라는 차원에서는 20대 남자 여자 공이 높았었고, 그런데 이제 2018년도 이제
평창 올림픽 이제 공정성 논란이라든지 그리고 2019년도 어떤 젠더 이슈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남자와 여자의 격차가 확 이제 벌어지기 시작했고 지금은 그 격차가 유지되는 상황이에요. 최근 조사를 봐도 다시 좁혀지거나 이러지는 않고 20대 남자와 여자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20대 여자는 네. 현 정부 여당에 대해서 일관되게 지지가 네. 높고 남자가 더 떨어진. 그러니까 지금 이 격차도 이 20대 낮은 지지율의 주된 요인은 사실은 20대 남자에서 좀 찾아야 될 것 같고. 그러니까 두 분 모두 부동산 정책과 젠더 이슈가 20대 지지율에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. 근데 이렇게 보시는 부동산 거죠? 이슈뿐만이 아니라, 그러니까 20대는 사실은 30대에 비해서, 그러니까 부동산 이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30대, 직접적인 수요가 되는 30대, 근데 40대. 20대도 예. 월세를 내는 예. 계층이 많단 말이죠. 예, 그래서 그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네. 20대에도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네. 사실은 20대의 지금 지지율 하락의 어떤 핵심 요인을 보자면 저는 사실은 20대 같은 경우는 이제 취업 문제나 이런 쪽에 이 시점이기 때문에 네. 그런 쪽에 어떤 현 정부 여당의 어떤 정책에 대한 좀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, 실망감. 예, 이런 네. 게 적당한 거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.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가 정당 지지도로 연결되는 측면이 항상 있어 왔잖아요. 10월 2주 조사 때 이후로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? 어떻습니까? 그러니까 국정 지지율이 정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사실이지만 또 사실은 또 이게 정당 지지율이라는 건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국정 지지율에 비해서는 안정적인 특성을 보이거든요. 근데 다만 이제 저번 총선과 비교를 해보면 조금 변동은 있었던 거죠. 저번 네. 총선 때 같은 경우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한 40%를 상회를 했었던 거고, 네. 근데 지금은 대체로 한 35% 내외에서 네. 유지되고 있다는 건 약간 사실은 그 총선 때 모였던 그 지지층의 일부는 사실은 좀 이탈을 한 거죠. 한. 네네. 그러나 아직 그래서 이제 격차가 좁혀지긴 했지만 완전히 어떤 그 균형 국면까지 가지는 못한 상황. 뭐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. 박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? 지금 정당 지지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사실 민주당 지지율은 아닙니다.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왜 지지율이 20에서 25%그 박스 안에 갇혀 있느냐 이제 이게 관심이죠. 민주당에서 이탈하고 실망한 사람들은 여전히 국민의힘이 충분히 변하지 않아서 우리가 대안으로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까지 못 가고 있는 상황이고, 그 다음에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는 무당층으로 좀 빠져 있는 실망한 사람들은 김종인 비대위가 기대만큼의 변화를 지금 갖고 있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있고, 전통적 보수층은 또 반대인데 김종인 비대위가 이상한 방향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다. 이거 당의 정체성을 해치고 있다. 그러니까 다 각자 다른 이유로 지금 단계에서는 국민의힘을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.